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노을 역할로 주목받은 배우 최성원 씨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활동을 중단하게 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백혈병은 치료를 일찍 시작하면 완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백혈병에 대해서 좋은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급성 백혈병도 사실 그 백혈병의 한 일종 아니겠습니까? 네. 백혈병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백혈병은 혈액 또는 골수 속에 종양세포인 백혈병 세포가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골수는 머리뼈, 가슴뼈, 갈비뼈, 허리뼈, 골반뼈 등의 중심 부분에 있는 해면체로서 혈액세포가 생산되고 성숙하는 장소입니다. 골수에는 혈액을 만드는 줄기세포인 조혈모세포가 살고 있고 이 세포로부터 혈액세포가 만들어져 혈액으로 나가게 됩니다. 백혈병은 임상소견과 검사소견 그리고 경과에 따라서 급성 백혈병과 만성 백혈병을 구분합니다. 또한 급성 백혈병은 백혈병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나뉩니다. 급성 백혈구는 백혈구가 악성 세포로 변해서 골수에서 증식해서 말초혈액으로 퍼져나와 전신에 퍼져서 간, 비장, 림프선 등을 침범하는 질병입니다. 골수나 말초혈액의 골수 아세포가 20% 이상 차지하는 경우를 골수성 백혈병으로 정의합니다. 골수에서 암세포가 자라게 되면 정상 조혈세포를 억제해서 조혈을 방해하므로 빈혈이라든가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가 옵니다. 또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림프국의 백혈구가 악성세포로 변해서 간, 비장, 림프계, 대뇌, 소뇌, 척수 등을 침범하는 질병입니다. 골수나 말초혈액에서 림프화 세포가 20% 이상 차지하는 경우를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정의합니다. 이 최성원 씨의 경우에는 좀 다쳤었는데 평소보다 아무는 속도가 늦어서 네. 병원을 찾았다가 백혈병이다 이런 진단을 받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백혈병이 나타날 때 어떤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급성 백혈병 환자의 증상은 대부분 골수에서 암세포가 자라서 정상 조혈을 방해하므로 빈혈이라든가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가 오게 되고 이로 인한 증상으로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초기 증상으로서는 빈혈로 인한 피로라든가 쇠약감, 안면 창백이 있고요. 혈소판 감소로 멍이 들거나 코피가 나고 잇몸에도 출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 저하로 몸살 기운이라든가 발열 등의 증상과 식욕 부진,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병이 진행되면서 백혈병 세포의 침인으로 인해서 잇몸 비대증, 간 비대, 비장 비대, 임파선 비대 등이 나타납니다. 특징적인 증상으로서는 다리, 팔, 허리뼈와 관절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중추신경계에 전이가 된 경우는 심한 두통이라든가 구토, 또 복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라든가 백혈구 이상, 혈소판 감소가 있는 걸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간 비대라든가 비장 비대, 임파선 비대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 백혈병이 발병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흡연이라든가 유전적 소인, 방사선 조사, 화학약품 등에 대한 직업적 노출과 항암제 등의 치료약제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동기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위험 요인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으로서는 다운 증후군이라든가 클라인펠터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판코네 증후군, 볼륨 증후군, 혈관 확장성 운동 실조증이 있습니다. 쌍생아 형제 등의 급성 백혈병 환자 가족에서의 발병도 유전적 소인이 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흡연은 급성 골수 백혈병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유일하게 검증된 생활습관 관련 위험 요인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위험도가 1.4배, 높게는 2.4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 폭탄이 투여되었던 지역에서의 급성 백혈병 발생 빈도가 10배에서 15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직성 척수염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조사를 받았던 환자들에게서도 백혈병 발생률은 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화학약품과 직업성 노출이 원인이 되는데요. 벤젠은 유전자 손상을 초래해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1,3-부타디엔이라든가 에틸렌 옥사이드, 포름알데히드, 페인트, 방부제, 제초제, 살충제, 전자장 노출이 백혈병 발병률을 높이게 됩니다. 항암제, 특히 알키로아제 등이 그 염색체 손상을 일으켜서 2차성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소아백혈병의 경우도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떻습니까? 네.
그 2015년 발표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은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2만 5,343건의 암이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골수성 백혈병은 남녀를 합쳐서 2,078건으로서 전체 암 발생의 0.9%를 차지했습니다. 남녀 성비는 1.4대 1로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했는데요. 발생 건수는 남자가 1,211건, 여자가 867건이었습니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은 70대가 20.1% 가장 많았고요. 50대가 19.8%, 60대가 17.4%의 순서였습니다. 림프구성 백혈병은 619건으로서 전체 암 발생의 0.3%를 차지했습니다. 남녀 성비는 1.3대 1로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10대 미만이 21.3% 가장 많았고요. 50대가 15.7%, 10대가 13.2%의 순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2012년 12월 발표지에서는 소아 백혈병의 종류와 비율은 림프구성 백혈병이 60.8%,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22.8%를 차지하였습니다. 2010년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20만 2,053건의 암이 발생했는데요. 소암 환자 수는 1,124건이었으며 전체 암 발생의 0.56%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 백혈병은 373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백혈병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 급성 백혈병의 경우는 치료하지 않으면 1년 내 90%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면 수명 연장은 물론 상당수 환자가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완전 관해이고요. 즉 백혈병 세포를 제거하고 골수의 기능을 회복하고 혈액 세포의 수적인 균형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치료 방법에는 항암 화학요법이라든가 방사선 치료, 또 조혈 모세포 이식 등이 있습니다.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전에 심혈관계, 간, 신장 기능, 동반된 질환 유무, 빈혈 및 혈소판 감소 등의 유무, 예후 예측 인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항암 화학요법은 항암제 두세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해서 시도하게 됩니다. 또 방사선 치료는 백혈병 세포가 국소 침윤하거나 또는 중추신경계를 침범했을 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종양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또 조혈 모세포 이식의 과정에서 방사선 치료를 또 실시하기도 합니다. 조혈 모세포 이식은 과거 골수를 활용하던 골수 이식의 영역을 넘어서 현재는 말초혈액과 제대혈 내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조혈 모세포를 이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치료하면 소아에서는 약 80%의 무병 생존율이 나타나지만 성인에서는 30에서 5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백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예방이 어렵습니다. 일부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들은 가능한 원인들을 피해야 됩니다. 다량의 방사선 노출과 벤젠, 담배, 페인트, 제초제 등의 화학물질 노출이라든가 알키라제, 에토포사이드나 독소루비신 같은 항암제에 노출되거나 또 클로람페니콜, 페닐부타존 등의 약제에 대한 노출을 피해야 됩니다. 또한 가족 내 백혈병 환자가 있는 경우는 유전적 소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급성 백혈병에 걸린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요. 어떤 병인지 정확하게 알면 나와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라든가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가장 최신 내용을 선택해야 됩니다. 치료법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 내용들은 이미 과거의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의 발달에 대한 정보의 홍수성에 있으나 많은 경우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상업적 목적의 잘못된 정보들도 섞여 있어 이런 것에 쉽게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환자 가족들이 잘못된 정보에 신체적이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식이나 건강식품을 선택하기 전에 의료진과 그 효과에 대해서 또 충분히 논의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성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